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주춤하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2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3분기에는 반등의 신호가 보이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고 미래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2분기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일 텐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핵심 고객사인 GM으로 가는 양극재 물량이었습니다. 1분기에 6,000톤이나 나가던 게 2분기엔 3,000톤, 말 그대로 정말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GM이 안 사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이었어요. GM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IRA 기준에 맞는 부품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새로 광양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이 이 기준에 맞는지 품질 테스트를 거치느라 2분기 공급이 잠깐 지연됐던 겁니다. 일종의 성장통이었던 셈이죠.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NCA 양극재인데요. 스텔란티스와 SDI 합작법인 쪽 생산 일정이 좀 늦춰지면서 1분기에 4,000톤 나가던 물량이 1,000톤도 안 되게 확 줄어버렸어요. 이쪽 라인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2026년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분기에 좀 아쉬웠던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3분기에서 그 반등의 신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3분기입니다. 왜냐? 2분기에 부진했던 걸 단숨에 만회할 만큼 판매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전구체 공장이 이제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GM 쪽으로만 분기당 9,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분기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물량이죠. 이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의 진짜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 좀 주춤할 때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와 주는 거죠. 보세요. 현대차나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N87은 신차가 잘 팔리면서 같이 늘고 있고요. 특히 저 포드향 N65는 유럽의 환경 규제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터지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회복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제부턴 좀 더 멀리 보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품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균형 잡힌 포트포리오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NCA, N87, N65 같은 다양한 양극재에 흑연 음극재까지 한쪽이 좀 흔들려도 다른 쪽이 굳건히 받쳐주니까 변동성 큰 2차 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26년엔 NCA 공급을 다시 늘리고 27년엔 드디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LFP 양극재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음극재 생산 능력까지 크게 늘려서 시장 변화에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강력한 경쟁 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정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는 16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제품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요. 가격 경쟁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의 룰 자체가 포스코 퓨처엠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겁니다. 공급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 CNGR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료를 사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합작법인을 만들고 CNGR이 직접 투자까지 했다는 건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LFP 만들 때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은 확실한데 그럼 이 성장을 뒷받침할 돈은 충분할까요? 자금 조달 계획을 한번 보시죠.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무려 1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에요. 이건 그냥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터져나올 수요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써도 괜찮을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이미 확보한 현금과 유상증자 자금, 그리고 꾸준히 벌어들이는 이익을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해요. 이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의 핵심 전략,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확 살아날 때 그때 가서 공장 지으면 이미 늦는다. 우리는 미리 다 지어놓고 수요가 오면 바로 공급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각화된 제품, 미국 정책이라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한 발 앞선 투자까지 이 모든 걸 갖춘 포스코 퓨처엠, 과연 차세대 배터리 소재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